본 광고는 대충 만든 앞 광고입니다. 무슨 김승현 유튜브 좀 편집장이 놀랐네. 땡땡이를 치고 있다. 잘한다. 또 광고 씨. 이제는 광고는 진짜 오지게 넣어놨네 진짜. 근데 목이 너무 뻐근한데. 잠깐, 잦은 목의 통증, 거북목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초간편, 초간단, 초편리한, 쉽고 편한 만능 거치, 클리오창, 뒷좌석 만능 거치대. 야, 너도 거북목을 탈출할 수 있어. 자, 저희 시승기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일단 계속 진행해보는 걸로 회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조회수는 이 정도 나왔고요. 댓글도 120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눈치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댓글 1200개 중에서 언급되는 것도 단 한 개도 없던데 여러분이 눈치 못 채신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장면 나가는데요. 눈치채셨나요? 다시 보여드리게요. 잘 보세요. 이 장면하고 이 장면, 저희가 촬영차가 같이 찍혔는데 이 장면은 레인지로버, 이 장면은 320D가 찍혔죠. 그리고 풍경도 레인지로버 있을 때는 눈이 하나도 안 왔고 320D가 있을 때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저희가 촬영차로 항상 레인지로버를 쓰는데 촬영 도중에 차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영상 PD 중 한 명이 운전하다가 울타리에 세게 박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부득이하게 320D로 촬영차를 가져가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덕분에 풍경은 아름답게 담았는데 이때 차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범퍼는 깨지고 뭐 헤드램프 안쪽도 금가고 타이어도 찢어지고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하단 범퍼 쪽에도 라디에이터가 있거든요. 얘도 깨지고 휠하우스 커버도 깨지고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사고 수리하는 곳이 서울에는 한 군데뿐이고 참 난감했습니다. 뭐 어떻게 이 차를 가지고 서비스센터 갔는데요. 이게 웬일이래요. 저는 진짜 이 차가 부자들만 타는 차라는 걸 서비스센터 가자마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네시스, BMW, 벤츠 뭐 이런 차들이 아니라 레인지로버 타는 사람이 진짜 부자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셀럽들이 타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좀 재미도 있으면서 슬픈 이유인데 우선 가장 큰 이유가 수리비가 무려 11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한순간에 1000만 원이 날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회사 전체가 한번 발씩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뭐 수리비야 내면 되는데 저희도 그냥 범퍼랑 이런 거 몇 개 깨졌다고 이 정도 수리비를 받아본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진짜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있나 싶었는데 얘네가 부품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더라고요. 제일 비쌌던 게 헤드램프가 한 430만 원 정도 하고요. 범퍼가 120만 원, 그리고 아까 보조 라디에이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40만 원 정도 하고요. 타이어도 또 커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 275, 24, 22인치짜리 이게 하나만 교체하는데 64만 원. 그리고 얘가 또 범퍼에 안개등도 있었거든요. 이게 30만 원이고 그리고 교환 하나당 공인비가 4만 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서 1140만 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꼰대 같죠. 보험 처리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오른대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래요. 어쨌든 수입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역시 듣던 대로 수리비가 미쳤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반반일 것 같네요. 뭐 진짜 수리비가 공감이다, 뭔 수리비가 저렇게 많이 나오냐, 내지는 저 가격에 저 정도 수리비는 당연히 나오지, 뭐 이런 반응이실 것 같아요. 뭐 또 법인차 많이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법인차는 국산차 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차 가격이 1억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품 하나하나 좋은 게 들어갔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니 당연히 부품값도 비쌀 거고 공인비도 비쌀 거고 그래도 서비스센터 하나는 좋더라고요. 센터도 깔끔하고 세차다 해서 좋던데. 그런데 겨우 수리 견적서 하나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겠죠. 저는 이 수리비 견적서를 받고 든 생각이 일단 레인지로 타시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저희도 타는 입장이지만 뭐 믿거제렌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사자성어처럼 떠드는 말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제규어 랜드로버는 믿고 걸러야 한다. 왜냐면은 워낙 잔고장이 심해서 뭐 도로에서 만나는 랜드로버는 서비스센터에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들 중 하나라는 말도 있고 랜드로버는 2대를 사야 한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서비스센터 맡기는 동안 탈 차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런 차를 2대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부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서비스센터 들어갈 때마다 수리비가 미친 듯이 나올 거잖아요. 물론 뭐 소프트웨어 문제거나 하면 다르겠지만 부품을 갈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서비스센터 가니까 이게 생각났습니다. 저희 왜 첫 시승기가 이 레인지로버였잖아요. 그때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저희가 워낙
바쁘게 성장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까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만간 명장님도 한번 모셔서 필요하면 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규어나 랜드로버에 대한 인식이 별로인 건 사실이죠. 물론 뭐 요즘은 현대차가 수입차 가격도 따라잡으면서 랜드로버의 품질까지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얘네는 뭐 신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댓글이 똑같더라고요. 뭐 믿거 제렌 2대 사는 차 이런 거죠. 그럼에도 셀럽들이 이 차를 많이 사는 이유가 차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품질만 아니면 가성비는 좋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퍼포먼스에 이 정도 고급감 가진 차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요즘 SUV가 많아지긴 했지만 뭐 BMW는 실내가 3시리즈나 X5나 똑같고 벤츠도 그렇고 대부분 경쟁 모델 중에 잘 없죠.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또 역사적인 얘기를 풀어보면 자국 제품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자부심이 강한 영국에서도 제규어 랜드로버 품질은 별로라는 인식이 정말 강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믿거 제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얘네도 제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역사적으로 본다면 영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과는 다르게 자동차 산업의 대명사였습니다. 진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추억에 젖을 만한 클래식 스포츠카 있잖아요. 뭐 우리한테 좀 친숙한 차는 기아 엘란으로 알려져 있는 로터스 엘란도 영국 자동차고요. 롤스로이스도 지금은 BMW 산하에 있지만 영국 태생 브랜드죠. 과거에는 영국이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였거든요. 1913년에는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만 140개가 있었고 1946년에는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10만 대 정도 해외로 수출되고 그랬습니다. 영국으로 수입된 다른 나라 자동차는 60여 대 정도였고요. 이게 지금의 일본 자동차 시장이 좀 과장된 버전 같네요. 어쨌거나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동차 강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과거부터 품질하고는 또 거리가 멀었습니다. 탑기어,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제레미 클락슨 사단이 있던 탑기어 시절에 제작진이 실제 방송에서 영국의 고전적인 스포츠카는 모든 면에서 형편없고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해치백을 대신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뭐 MG, 젠슨, 로터스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톱 같은 건 물도 새고 품질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푸조나 폭스바겐 해치백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굳이 스포츠카가 아니더라도 실용적인 차들도 독일차나 프랑스차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죠.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영국의 제조 산업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에는 영국 노동자들의 26%가 자동차 산업이 포함되는 제조업에서 일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한 9%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영국 자동차 생산 공장은 1970년대에 긴 파업을 한 뒤 문을 닫고 폐허가 된 지 오래됐고요. 대신 뭐 지금은 영국 브랜드가 아니라 토요타, 혼다, 닛산, 포드 이런 브랜드들의 공장이 영국 내에 위치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엔진이나 관련 부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가 빠르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롤스로이스, 랜드로버, 제규어, 에스턴 마틴, 뭐 과거에는 MG, 젠슨, 로터스 이런 브랜드가 대표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다 럭셔리 혹은 스포츠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라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쌌습니다. 비싼 가격은 챙겼는데 좋은 품질은 간과하고 있었으니 더 빨리 몰락했겠죠. 근데 말하다가 느낀 건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나요? 품질, 가격, 파업 그리고 제레미 클락슨 말은 이게 결국 생산 공장이 별로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몰락을 했다는 건데 잘합시다. 제규어도 마찬가지죠. 제레미 클락슨의 동료 제임스 메이도 탑기어 에피소드에서 제레미 클락슨이 제규어 XJS를 타고 나왔을 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아마도 가장 고장이 잘 나기로 유명한 차다 라고 놀렸습니다. 제레미 클락슨이 이건 기념적인 모델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 제임스 메이는 생산이 드디어 끝났다는 걸 기념하는 모델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고요. 이어서 엔진룸을 열어보면서 릴레이와 커넥터를 보면 모두 미들랜드에서 만든 것인데 안 봐도 고장나게 생겼다. 냉각계도 고장날 거다. 이렇게 품질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 현지 언론은 레인지로버를 구매하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이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라 누출, 고장, 기타 기계적인 문제와 비정상적인 오작동 등이 많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는 게 이런 것이었는데요. 뭐 기사 내용 보면 시야가 우수하고 주행 자세가 다른 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V8 엔진은 흥미롭고 외관도 잘생김과 동시에 클래식한 멋도 갖췄다 뭐 이러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진 브랜드인 겁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품질 안 좋은 차를 1억 넘는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인데 이게 웬만한 부자 아니면 결정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쭉 풀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간과하면 몰락한다는 걸 영국 자동차 제조 산업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국도 자국 자동차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한순간 판도가 바뀌었죠. 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제품을 내놓지 않았고 품질 좋은 수입차가 소비자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국산차도 품질 문제가 꽤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하는데 그렇다고 크게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소비자는 또 얼마나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차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계속 상승세고요. 물론 레인지로버가 계속 발전한 것처럼 디자인이나 옵션은 계속 좋아졌죠. 영국을 장악했던 영국산 자동차라는 과거형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장악했던 한국산 자동차도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시선 집중이었습니다.